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생은 도전의 연속. 그 축소판이 길 위에 있으니 달리고 또 달리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고통 속의 완주, 짜릿함. 많은 분들과 같이 달리기 하면서 그래도 그런 이제 좋은 느낌이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장점 때문에 마라톤에 좀 푹 빠진 것 같습니다. 화창한 봄날,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든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이들은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직장인 마라톤 동호회 뜀3호 회원들. 그야말로 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출퇴근길에도 달리고 주말에도 달리면서 일상 속 달리기를 생활화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사가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위주다 보니까 휴무 날도 있고 모여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물론 산행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많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기본적인 운동 달리기로 인해서 친목도 모두 되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간단하면서 이렇게 좀 운동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뜀3호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모여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뜀3호 화이팅!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좀 멈췄다가 건강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한 게 걷다 보니까는 또 다음에 또 욕심이 다 생기더라고요. 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게 또 뛰다 보니까는 이게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장기간을 뛰다 보면 제 나름대로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아져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 쭉 뛰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은 대부분 돈과 장비가 필요한데 마라톤은 돈과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그냥 조깅 삼아 운동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친구들도 동료들도 많이 사귀게 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마라톤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첫 대회에 출전하는데 이렇게 각자 나름 또 운동 열심히 또 준비하셨겠지만 부상 조심하시고 특히 배탈 안 나게 음식 잘 드시고 내일 하루 쉬었다가 모레 같이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섬진강 마라톤의 제일 장점은 봄에 꽃이 필 때 한다는 게 장점이고 그 강을 따라서 또 이렇게 완만한 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남, 호남에 이렇게 한 해는 영남에서 하고 한 해는 호남에서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게 하여튼 영호남에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D-Day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5km와 10km, 하프코스와 풀코스까지 총 4개의 코스에 무려 5천여 명이 참가해서 봄날의 마라톤 축제를 즐겨보는데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풀기 운동은 필수! 근육의 긴장을 잘 풀어서 부상자 없이 안전한 대회가 되어야겠죠. 제가 진주에서 이렇게 광양까지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일단 완주가 목표긴 한데 걷는 것보다는 끝까지 뛰어서 한 번도 걷지 않고 뛰는 게 목표이고 이왕 온 김에 시상은 못하겠지만 메달은 꼭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에 가족들과 함께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섬진강 마라톤 대회가 눈에 띄어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은 추억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서울시 다안면 신원둔치를 출발해서 구례군 운천리 반환점을 돌아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힘차게 달려볼까요? 5, 4, 3, 2, 1, 출발! 드디어 시작된 마라톤 레이스. 참가자들 모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데요. 싱그러운 꽃길과 섬진강 맑은 물길을 따라 이어진 코스는 굴곡이 크지 않은 완만한 길이어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최고의 기록을 위한 최상의 레이스 펼쳐봐야 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제가 첫 아기 나고 거의 8년째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새롭고 즐겁고 너무 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항상 듭니다. 저 몇 회 뛰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2년 안 뛰다가 처음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체력 테스트로 괜찮네요. 반짝이는 윤수를 바라보며 강변을 따라 하염없이 달리는 사람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마다의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출발한 지 1시간을 살짝 넘기면서 하프코스 선두그룹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I love running along the river. It's so beautiful. Yeah, but there was not much shade today, so it was very, very hot, but very beautiful. 오늘 참가한 회원들은 전원 다 완주를 했고 연습을 좀 많이 못해서 기록은 좀 저조하지만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좀 더 무사 완주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40여 분이 흐른 즈음 드디어 풀코스 도전자가 결승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번 풀코스 1위! 대단합니다. 야, 2시간 46분. 야, 엄청나세요. 대단합니다. 오늘 먼저 1등해서 기쁘고요. 오늘 가족들하고 섬진강 처음 놀러 왔는데 경치 구경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뛰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쁩니다. 이 더운 날씨에 1등까지 해서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뒤에 후위 주자들도 힘내서 무사히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통제로 찬란한 삶의 순간을 맛본 마라토너들. 늘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장화홍련이며 콩쥐팥쥐 얘기들. 놀거리가 변변치 않던 그때 그 시절. 얘기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아이들은 날 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들 고전으로. 허나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 할머니의 구수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데요. 잘 있었어요. 자꾸 할머니가 풀어내는 이야기 보따리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도와줬죠. 이야기 재밌어요.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멋져요. 소돈이 휑. 무릎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어르신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누를 황. 3월의 끝자락. 같은 꿈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된 모습인데요. 두 손 모아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이야기 할머니 면접 보러 왔어요. 좋은데 떨려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해요. 뭐 하나 먹고 올 거 그랬나 봐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걸을 때, 밥할 때, 소녀딸이랑 얘기할 때, 소녀딸한테 앉아봐라 할머니 얘기해줄게 한다. 소녀 재미가 없었는지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이야기 할머니 서류 전형에 합격한 우리 지역 300여 명의 어르신들의 면접날. 동화구연이 필수인지라 외우고 또 외우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일 테죠. 제가 한 35년 동안 이제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찾다 보다가 이야기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육 교사도 자격증을 땄고 유치원에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면 참 긍정 마음들을 가지고 좀 활기차게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할머니고 싶다. 어떤 마음이신 건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자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바른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도 이 튼튼한 무릎 하나 내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과 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매년 배출되는 이야기 할머니. 특히 올해는 경쟁률이 더욱 뜨거웠다는군요. 전국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 올해도 6.9대 1. 대구 동구 같은 경우 전국 최고입니다. 43대 1. 그중에서 할머니가 뽑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열심히 또 할 것 같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큰 지혜를 제려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내일은 천자문을 100번씩 읽어오너라. 시험을 볼 것이다. 팀장님이 말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안 되겠다. 나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늦게 잘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고쳐도 되나요? 도둑은 솥단지를 때리고 소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솥안이 휑했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왕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왕 둘이 같이 함께하니 공부가 더 재미났어요. 그 외우는 것도 연세가 있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얼마 삶의 족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하시면서 다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평가하려니까 평가위원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면접은 동화구연뿐 아니라 슬기로운 대처 능력까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희 할머니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은지. 여러분 예쁜 손 이래가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이렇게 집중을 시켜가 해보겠어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조그만 걸 준비해 가서 뭐 간단한 이제 퀴즈 같은 걸 내서 애들한테 상을 주고 또 이렇게 말썽 피우는 애들이 꼭 있다고 들었어요.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은 제일 가까이 제 무릎에 앉추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떨렸고요. 또 면접을 보면서 또 제가 준비한 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실수도 한번 해갖고 좀 중간에 약간 암담한 생각도 들었어요. 애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할머니 무슨 소리 내는지 들어보렴 알아맞추는 사람 하면서 재밌게도 해주고 얘들 눈높이에 사랑으로 눈빛을 주면서 그래 하고 싶어요. 벚꽃 만발한 봄날. 인생 봄날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머니 수업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인기스타 김규숙 할머니 열심히 준비해온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들려준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공단놀이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여러분은 바른말 고운말 하며 잘 지냈나요? 네!
느릅나무와 소년 이야기 속으로 출발!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한양의 어느 양반집에 나이가 14~15살쯤 되는 도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개라고 불렸어요. 꽃가나무, 통물도 이름이 있는데 난 이름조차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작고 마른 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파이들 사이에 박힌 채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서 더 자라지 못하고 있었지요. 올망졸망 우리 아이들 할머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요. 큰 나무를 키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고마워. 맞아요, 고마워. 착하다고 착하다. 멋져래요. 멋져요, 맞아요, 멋져요. 멋져요. 예뻐요. 예뻐요. 칭찬 박수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멋져요, 멋져요. 자. 우리 할머니 같아요. 그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이야기 할머니 좋아해요. 안녕, 친구들. 옆반 아이들도 구수한 목소리에 이끌려 찾아왔습니다. 김기수 할머니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한 수업당 20분씩 총 3번의 수업을 한다는데요.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랑 동화를 읽어주는 것과 저희 전통적인 전래 동화를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동화를 들려주니까 아이들의 정서에도 더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는 경력 5년차 베테랑이지만 매주 동화를 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틈나는 대로 연습도 연습이죠. 그때였어요. 바람이 휙 불면서 콩떡은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개는 얼른 콩떡을 집에서 굴 안으로 속 들어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잘 외우는 방법을 터득했다는군요. 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어요, 사실. 할머니들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필사를 외우시는 분, 어떤 분은 녹음을 해서 외우시고 한데 저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쭉 읽어봐요. 그 줄거리 읽으면은 몇 번 읽으면은 대충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 또 중점을 두나 하면은 대화하는데 거기를 많이 주면서 요럴 때는 요렇게 손짓을 하면은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는 기본이요. 친손주 대하듯 살갑게 애정을 쏟으니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야기 할머니를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 이 빨간 가방을 들고 났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애들이 할머니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는 어린 친구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비타민을 제가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매일매일 행복 비타민을 얻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는 김기수 할머니. 요즘은 칼림바 악기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고 다양한 도전으로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죠. 어떤 할머니들은 그거 나 못이어서 못하겠다 이런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 역시도 일주일 되면 수업 마치고 목금토 3일 동안은 책을 외우면 정말로 월요일날 이 가방을 들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이죠. 어르신들에게는 당당한 자신감을, 아이들에겐 할머니의 푸근한 정을,
이야기 할머니의 구수한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봄꽃을 식탁으로 불러올 수 있다면? 화려한 봄꽃 플라워 케이크.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 그리고 맛.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봄꽃의 축제, 달콤한 플라워 케이크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건강한 음식, 고운 빛깔과 향으로 몸과 마음 모두 사로잡는 꽃차까지. 이 봄 식탁으로 찾아온 꽃을 즐겨볼까요?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꽃을 찾아 도착한 곳. 한 송이, 두 송이, 손끝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중인데요. 와, 이게 다 뭘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앙금 플라워 케이크요? 네. 생화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앙금으로 꽃을 만들어 케이크를 장식하는데요. 진짜 꽃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이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앙금 떡 케이크는 우리 눈으로만 즐기는 생화 대신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강낭콩 백앙금을 이용해서 앙금꽃을 피우고 그 꽃을 떡 케이크 위에 장식을 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선물로 인기라는 앙금 떡 케이크.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를 꼭 닮은 앙금꽃이 피어나는데요. 이 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앙금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앙금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을 내고요. 다양한 모양 깍지들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꽃들을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벚꽃, 그 다음에 코스모스, 작약, 데이지, 장미 모두 만들 수 있죠. 원하는 모든 꽃은 앙금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데요. 꽃이 피어나는 그 생생한 과정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 시작되는 벚꽃 시즌을 위해서 벚꽃을 이용하여 원형 케이크를 하나 완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앙금 플라워 케이크에 가장 많이 피어나는 작약과 장미를 이용해서 머핀 사이즈의 컵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빛 꽃잎 5장으로 아기자기하게 피어나는 벚꽃송이는 암술과 수술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 원형 케이크 위에 한 송이 한 송이 올려주면 벚꽃 명소가 식탁 위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꽃잎이 겹겹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작약과 장미는 꽃잎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컵썰기 위에 가득 올려주면 꽃다발이 부럽지 않죠? 보기에도 예쁜 이 꽃들이 달콤한 케이크라니 행복이 2배죠. 이 꽃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하루만 해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보통 저희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기념일을 앞두고 직접 의미 있게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첫돌 잔치를 앞두고 있는 엄마들이나 부모님 환갑이나 칠순 잔치를 직접 준비하시는 자녀분들, 그리고 이제 기념일을 앞둔 커플분들이 이색 데이트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외로는 이제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들 분들끼리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종종 찾아주시고 계세요. 특별한 날 꽃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 올봄 꽃놀이는 꽃 케이크와 함께해도 좋겠죠?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맛과 멋을 담은 앙금 플라워로 주위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식탁 위에 데려올 봄꽃을 찾아 도착한 2번째 장소.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는데, 아니 잠깐, 진짜 꽃을 먹는 거 아닌가요?
꽃이 들어간 음식이 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저 꽃비빔밥이랑 꽃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진짜 생활을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곳. 매장 안에는 수제꽃차가 가득한데요. 이곳은 단돈 10,000원에 꽃 비빔밥과 수제꽃차가 함께 나오는 브런치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는 꽃을 이용하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꽃 비빔밥, 꽃 파스타, 꽃차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꽃의 모양과 빛깔 그리고 향기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수제꽃차. 차 한 잔에 꽃의 아름다움과 영양이 모두 우러나는데요. 빛깔도 다채로운 이 꽃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꽃차는 계절마다 다 다른데 주로 봄에 이용하는 꽃들은 목련이라든가 비올라 같은 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재배 단지가 있어가지고 직접 재배하거나 또 기북, 영덕, 죽장 같은 데서 직접 채취해서 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꽃은 매일 아침 직접 수확하고 꽃차에 쓰는 꽃들은 계절마다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 차로 만들어두는데요. 꽃차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카페까지 열게 되었을까요? 꽃차라 하면은 꽃들이 각종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냥 직접 가공한 걸 이용하고 있어요. 눈으로도 먹고 또 향으로도 먹고 또 우리 몸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차라고 보면 됩니다. 아삭한 새싹 채소 위에 어여쁜 꽃이 내려앉은 음식들. 꽃 비빔밥과 꽃 파스타는 건강을 생각하는 부부가 만든 메뉴인데요. 싱싱한 꽃 외에도 정성을 기울인 여러 재료가 사용이 된다고요? 꽃비빔밥은 밥은 우리가 강황밥으로 하고 6가지의 채소를 계약 재배를 해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콩고기를 얹어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직접 재배한 꽃을 얹어갖고 그렇게 밥을 나가고 있습니다. 꽃 파스타는 해초면을 이용해서 6가지 야채를 얹고 우리가 개발한 소스를 이용해갖고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꽃 비빔밥과 파스타는 비건 식단을 찾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요. 칼로리 걱정 없는 가벼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꽃 비빔밥과 파스타 그리고 향긋한 꽃차로 봄의 싱그러움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반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메뉴잖아요. 그래서 약간 힐링이 되고 파스타 위에 꽃이 있어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꽃들을 먹으니까 봄이 온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눈으로 봄을 먹고 마음으로 봄을 먹고 입으로 봄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봄의 계절을 느끼고 있어요. 음식에서 봄이 느껴지나요? 네네. 달콤한 앙금 꽃 케이크와 꽃 비빔밥, 꽃차까지. 봄꽃은 곧 지겠지만 식탁 위에 불러온 꽃들은 사계절 내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맛있는 꽃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돼지고사리예요. 축제를 이렇게 한창 가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사리 축제 최고예요. 고사리 축제에 하영 놀러 온 거야. 고사리 거기 났어. 꼬물꼬물 제주 고사리 만나러 가볼까요? 제주 봄에 빠질 수 없는 반가운 손님, 바로 고사리가 돌아왔습니다. 고사리 축제장이 인산이네요. 삼촌들 안녕들 하시울까? 오늘 남원에서 고사리 축제 오난 잘도 하영월수다예. 그럼 지금부터 제28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사리 축제는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죠. 올해 고사리 축제는 기존과 달리 많이 변화를 주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꺾으멍, 걸으멍, 쉬멍, 이 세 가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고사리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그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봄에 고사리 꺾으러 들로 산으로 많이들 다니시죠? 고사리 어디 숨었나? 보이는 대로 꺾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지게 되는데요.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오늘 얼마큼 따실지 목표가 있으신가요? 오늘요? 저희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냉동해 놓고 1년 내내 먹을 양을 따려고 합니다. 주머니가 묵직한 것 같은데요. 많이 꺾으셨어요? 우와. 고사리 이렇게 많이 잘 꺾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꺾으면 돼요. 고사리를 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물도 하고 조상 제사도 지내고. 고사리 좀 많이 꺾으셨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한 봉다리 다 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고사리 해장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도 따보고 해가지고 이따가 고사리 해장국도 먹으러 가려고요. 듣고 보니 고사리가 참 쓸모가 많네요. 그새 많이 꺾으셨네요. 한편 고사리 축제장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갓 캐온 고사리는 바로 이렇게 솥에서 삶아집니다. 이거는 말릴 것이 아니라 냉동시켜서 바로 양념할 거라서 오래 삶으면 안 돼요. 고사리가 흐물거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 삶아서 물에 담가 놓으면 쓴맛이 싹 날아갑니다. 체험 있습니다. 같이 한 번에? 네. 그러면 큰 솥 뒤에 태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지고 갈까봐.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삶아주니 집에 가서 번거롭게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정말 편리하네요. 이거 다 체험해서 따오신 거세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2시간? 이거 많이 컸네. 부지런히 꺾으셨는데 고사리 품질은 어떠실까요? 연하게 잘 꺾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반 없잖아요. 고사리 잘 꺾은 고사리예요? 예, 아주 잘 꺾었어요, 연하게.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통통하고 기대되죠. 이게 딱 곱이잖아요, 이게 아주 상품이에요, 이게. 최상품 고사리 바로 솥으로 들어갑니다. 해야 되는데. 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없고요. 그냥 물 끓인 위에 놓으면 새파랗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제 물 끓이기 전에 안 놓으면 이제 삶는 것도 빨리 못 삶고 좀 톡하게 못 삶아. 그냥 물 팔팔 끓일 때 놓아야 돼. 저는 여기 제주도 와서 고사리 축제 처음 와봤는데 뭐 먹거리, 뭐 볼거리, 체험거리 다양하고 좋네요. 네. 여기는 어떤 체험? 여기서는 고사리 지금 삶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하고 처음 꺾어봤는데 자꾸 보여가지고 계속 꺾었어요. 한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정말 우연찮게 1,000원의 행복을 누리고 갑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행복을 누리셨어요? 무료로 이렇게 고사리를 삶아주셨어요. 막 이걸 숙소 가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좀 많이 땄거든요. 여기 보여드려. 이렇게 많이 땄어요, 저희들이. 근데 무료로 여기서 다 삶아까지 주시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도 고사리는 말려서 포장된 거를 건고사리를 몇 번 사다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제주도 고사리 좋은 줄 아는데 직접 이래 따서 먹기는 정말로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사리 꺾는 재미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도 풍성한데요. 역시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제주 MBC 정오의 희망곡 공개 방송도 열려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땡땡땡에게도 안 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요? 며느리 있어요? 있어요? 정말 나중에 좋은 시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지역의 크고 작은 제주꾼들이 모여 열심히 무대를 펼치는데요. 봄이면 제주 들녘에 무심히 올라오는 고사리. 그 넉넉한 고사리 덕에 우리 모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네요. 제주 고사리 참 좋아요. 좋아요. 기분도 좋고 만족하고 오만 거 다 좋아. 최고야 최고. 애기들도 놀 것도 많고 어른들도 이제 놀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가족들이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관광객 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제주 고사리. 꺾는 즐거움에 전국에서 손꼽는 최고의 맛과 품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고사리 덕에 제주의 봄날이 더 풍요롭습니다. 제주 고사리 하영 사랑해 줍소예.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원한 맛이 특징인 대한민국 대표 식재료 오이.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까지 전체를 먹는 웰빙 채소 새싹쌈입니다. 1년 내내 거의 아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지런히 오이 농사를 지으며 스마트팜으로 새싹쌈 재배까지 도전하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살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찾던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 성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성기빈 청년 농부예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찾아오면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특별한 거 여기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 볼까요? 특별한 게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얼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우, 뭘 이렇게 꽁꽁 싸매 두셨어. 그런데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보시면은 보일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예. 눈을 동그랗게 뜨라고요. 자, 살펴보니까 있다. 있네. 이건 바로 오이잖아요. 오이. 이곳은 오이 재배 하우스예요. 탐스럽게 오이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귀한 거 맞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한 20년 전에 건축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귀농을 하셔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농업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이가 귀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귀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오이가 엄청 귀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일손이 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시면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 리포터의 오늘의 미션, 귀한 오이 농사. 아니, 농부님,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돼요? 저희 이제 유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키가 자꾸 자라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집게로 유인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게로 찝어주고 이 집게발을 따주는 겁니다. 이 오이들은요, 심은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만큼 자랐다고 해요. 오이는 빠른 성장 속도에 맞게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한다네요. 하우스 14동에 2,8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봄, 가을로 해가지고 2월 20일 날 한번 심고 40일 정도 키우고서 정식 이제 수확을 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 4일 후에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따가워가지고 빨리 하게 되는데요?
따가워. 아직. 따가워. 따가워. 진짜 따가운데요. 뭘 따갑다 그러세요? 아, 손 찍어 말 뻔했네.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일은 좀 할만하세요? 아니, 일은 너무 쉬운데, 너무 심심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오이를 좀 한번 따드시면서 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일하면서 먹어도 되나요, 바로? 네, 그럼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작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오이들도 다 먹으면 오이 맛이 나거든요. 오! 아이, 근데 오이가 너무 작지 않아요? 이게 맛이 날까요? 맛있죠? 약간 아직 작아서 그런지 말라비틀어진 맛이 나요. 이걸로 그 장아찌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상품으로 팔지는 못해가지고 이거를 판매는 못하고 있고. 그래요. 작은 오이 말고 다 자란 오이 맛, 그 맛 좀 알려주세요. 좀 자라니까 여기에 좀 물이 가득하네요, 수분이. 그쵸, 수분이 좀 있죠. 7월 초까지 이제 수확을 마치고 밭을 새로 만들면서 7월 말 그쯤에 정식을 다시 하면은 이제 9월 초쯤 수확을 하게 되고, 그건 이제 한 11월 말까지 저희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농부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수입도 좋나요? 네, 저희는 작년에 오이로 3억 2천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새싹쌈을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매출을 하면은 뭐 일반 직장인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새싹쌈이라고 하셨어요? 네, 새싹쌈이요. 네, 그렇습니다. 성기빈 농부는요, 오이 농사를 지으며 새싹 삶 재배에도 도전 중입니다. 이게 이제 새싹 인삼이라는 건데 저희가 1년근을 사와서 이거를 이제 이파리를 피워서 파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분모 수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뿌리보다 잎의 사포닌이 8배에서 10배가량 훨씬 높습니다. 새싹삼은 뿌리를 주로 먹는 산삼이나 인삼과는 달리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까지 전체를 먹는 웰빙 채소에 가까운데요. 성기빈 농부는 이 같은 새싹삼을 재배하기 위해 분무 수경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네요. 보통 이제 새싹 인삼을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담수 형식으로 많이 재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삼에 균이 생기면은 그 담아져 있는 물이 오염이 되면서 모든 뿌리가 다 썩어버리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쏴서 다시 버림으로써 농약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재배 중인 새싹 인삼, 이거야말로 오늘 수지씨가 찾던 귀한 거군요. 좀 쓰죠? 이게 잎은 좀 쓰고요. 좀 뿌리는 좀 단맛이 납니다. 제가 상을 먹었으니까 네네. 제가 10만 원어치를 지금 먹은 거죠? 아니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한 뿌리에 한 500원 정도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500원이요? 네. 이 오이는 얼마예요? 그 오이는 지금 경매가로 한 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식당에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화장품이나 뭐 홍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기다리던 새참 타임 먹고 하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고기? 아니 그 삼겹살이잖아요. 오이와 새싹쌈을 곁들여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어따 맛있겠다. 짜잔. 와,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는데 지금 너무 배고픈데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그래. 근데 저는 이거 상추랑 고기 쌀 때 이거 좀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상추에다가 이제 이는 새싹쌈을 이렇게 넣고 이제 뭐 쌈장에 마늘에 파절이까지. 응. 먹어볼게요. 어따 수진씨 가득 또 넣네. 어따 욕심 많다. 어때요? 먹었으면 말 좀 해봐요. 무슨 맛이에요? 어따 말해봐요. 이렇게 먹으니까 좀 씁쓸한 게 전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먹을 때 쌈만 이렇게 먹을 때는 좀 씁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상추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갖고 먹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드세요? 고기 먹을 때? 아들이 안 줘요. 생거
슈퍼 진천은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물이 맑고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다양한 농산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진천 백곡에서는 30여 농가들이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기빈 청년농업인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친환경 새싹쌈 재배에 도전 중이며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족 농사를 하시니까 조금 다툼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뭘로 이렇게 말다툼 같은 거 하세요? 비료나 뭐 약 주고 뭐 이럴 때 요새 새로운 그런 뭐 이런 지네들이 하는 뭐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내가 주면 그게 못마땅한 거지. 예, 다른 거는 없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말을 안 하지. 아, 극복이 아니네요. 몰래 주십니다, 몰래. 티격태격해도 이처럼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내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오늘은 진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오이와 친환경 새싹쌈까지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는 오이 새싹쌈 신맛다. 충북 진천은 사람 살기에도 좋고 농작물이 자라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슬땀 흘리며 오이 농사를 짓고 고소득 작물인 새싹쌈을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